딱 후회한 게 뭐였냐면 이걸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잠자는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머리만 닿으면 자는 사람도 있고, 저는 8시간을 자도 늘 피곤하게 평생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저녁 소금물을 먹고 효과를 제대로 봤었는데, 아침 공복 소금물이랑 저녁 소금물은 차이가 있어요. 소금물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아침에 저녁에 소금물이 필요한 분들 딱딱 구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소금물 무조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증상이나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에게 내가 자는 동안 소금물이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 경험이랑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하고 저녁에 마시는 소금물은 같은 소금물이지만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밤새 비어있던 위나 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공복 상태에서도 따뜻한 소금물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산 분비가 촉진이 되고 담즙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소화 시스템 전체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 소금물은 어떤 분들이 마셔야 되냐면,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신 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소화 장기가 엔진이라면 아침 소금물은 하루 동안 이 엔진이 잘 돌아가기 위한 엔진 오일을 넣어주는 거와 같은 거죠. 반면에 오늘 주제인 저녁에 마시는 소금물은 소금물이 내 몸에서 하는 일도 조금 달라요. 저녁 소금물은 그럼 누가 마셔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최소한 2-3번 이상은 깨시는 분, 다리가 저리거나 종아리에 꼭 쥐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분, 코가 막혀 있고 눈이 뻑뻑하신 분, 8시간 수면을 하셔도 늘 필요하신 분, 갱년기 이후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신 분, 밤마다 야식 충동이 심하신 분,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저녁 소금물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활동하면서 수없이 많은 대사 산물과 노폐물을 만들어내요. 세포가 에너지를 쓰면 당연히 찌꺼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배출되지가 않으면 두통, 피로, 불면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뇌에서 나오는 노폐물은 수면 중에 집중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뇌 속 노폐물을 뇌 척수액을 통해 씻어내는 일종의 세척 시스템 같은 건데, 이 글림파틱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되려면 깊은 수면에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바꿔 말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 동안 활동하면서 쌓인 대사 산물이랑 노폐물, 특히 뇌에 있는 노폐물이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날은 아마 충분히 숙면하지 못한 날이셨을 거예요. 여기서 소금물이 2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째, 숙면을 도와서 단순히 많이 자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해주는 거죠. 둘째, 소금물의 미네랄 성분이 체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면서 이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전해질이라는 게 안정이 되면 세포 간의 체액 이동이 순조로워지고 림프계를 통한 노폐물을 배출에도 도움을 주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아침에 머리가 한결 맑아진다는 거거든요. 밤새 몸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소금물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주는 거죠. 저녁에 먹는 소금물은 숙면을 돕고 자는 동안 몸이 회복하는 시스템의 효율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물인 거예요. 특히 야간요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효과를 느끼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50 넘으신 분들은 아마도 공감하실 거예요. 자다가도 2번, 3번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갔다 와서 잠이 든다라고 해도 깊은 잠을 들지 못해요. 자도 잔 게 아니고 단순히 화장실을 많이 간다라가 아니라 이 바이오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날 저녁이 되면 피곤한 상태에서 다시 또 잠을 숙면하지 못하게 되면서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 야간요가 생기는 원리를 알면 저녁 소금물 효과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 몸은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체내 수분을 밖으로 다 빼버려요. 이게 모여서 바로 소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야간요라는 이름이 붙은 게, 낮 동안에는 음식 등을 통해서 나트륨이 계속 보충이 돼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밤에 잠자는 동안 6시간, 8시간 동안에는 나트륨이 보충이 되질 않다 보니까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몸에서 계속 물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혈중 나트륨 농도를 적정 수준 온도로 살짝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삼투압이 안정되면서 이런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간요가 사라지고 숙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야간요 때문에 물을 더 적게 드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해법은 그 반대였던 거죠. 다만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을 먹어야 했지만요. 소금물을 통해 체액이 몸 안에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신장에서도 물을 과도하게 걸러내질 않아요. 이 메커니즘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 때문에 야간요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야간요의 원인에 따라서 소금물이 직접적으로 남성의 전립선 비대를 치료한다거나 여성분들의 약해진 방광 기능을 되돌려 놓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체액의 삼투압을 안정시켜서 밤중에 이런 소변이 만들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 준다.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줄여준다. 그래서 야간요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간요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는 따로 하셔야 되지만, 그와 별개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 소변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드리고, 저녁에 소금물을 드심으로 인해서 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어요. 소금물은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언제 먹어야 되는지는 영상 설명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 소금물을 마신다라는 거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나트륨이 아니라 미네랄을 추가적으로 섭취한다라는 의미라고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간수를 뺀 소금이나 일반 마트에서 파는 소금을 드시면 해양 심층수를 끌어올려서 만든 소금이나 자염을 이용하셔야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선택해 주셔야 효과가 있어요. 이 미네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숙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마그네슘이거든요. 마그네슘은 기능의학에서 가장 주목하는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마그네슘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경계는 흥분하는 신호체계와 이거를 또 억제하는 신호체계가 있는데, 낮에 활동할 때는 흥분 신호체계가 우세해야 되고, 밤에 잠들 때는 반대로 억제 신호체계가 우세해져야 돼요. 낮에는 활발히 활동하고 저녁에는 푹 자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 신호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면 더 효과적인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바라고도 하는데 감마 아미노낙산이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게 뇌를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숙면이랑 연결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마그네슘이 가바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뇌를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자연스럽게 이완 모드로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부족하면 숙면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마그네슘 관련해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마그네슘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데도 관여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은 아침에 높아졌다가 밤에 낮아져야 정상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밤에도 코르티솔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랑 똑같거든요.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집에 있지만, 침대 위에 있지만 회사에서 회의하는 몸 상태인 거죠. 8시간을 자도 하나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요. 이 마그네슘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소금물. 그래서 저녁에 소금물을 통해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면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기 쉽게 되는 거죠. 이 미네랄 중에서는 마그네슘을 말씀드렸지만 칼륨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세포 완파기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를 못해요. 자다가 쥐가 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건 근육이 이완되어야 될 타이밍에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딱 수축하면서 생기는 건데, 마그네슘과 칼륨이 충분하면 이런 근육 경련이 완화되고 효과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거든요. 새벽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숙면을 방해하는 일을 막아주죠. 그래서 야간요가 없어도 다리가 저린다라거나 쥐가 난다라거나 아무리 오래 잔다라고 해도 늘 피곤하다라고 하면 이 소금물을 먹어서 미네랄을 보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그네슘과 이 칼륨을 보충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하고 코가 건조하거나 꽉 막혀 있고 입이 바짝 마른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호흡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몸에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성인 기준으로 하룻밤에 이 호흡과 땀으로 330에서 500ml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가요. 이 호흡과 땀으로요. 그런데 자는 동안에는 이 수분을 보충할 수가 없잖아요. 밤이 깊어질수록 체내 수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코점막, 구강점막, 안구 표면 같은 민감한 부위들에서 먼저 건조해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코가 건조해져요. 코가 막히게 되고, 코가 막히면 입을 벌려서 숨을 쉬게 됩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입이 더 마르게 되고 코골이도 심해지고 위험한 수면 중 무호흡으로 이어지는 거죠. 뻑뻑한 눈도 마찬가지예요. 자고 있어도
안구가 건조하지 않게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체내 수분이 부족해서 눈물 분비가 줄어들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하고 충혈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건조감이 통증을 동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 깊은 잠을 방해했다는 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금물, 야간요랑 같이 설명드리면서 삼투압 설명드렸죠. 일반 물이 아니라 이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체내의 수분을 잡아두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 코, 입 건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내 몸 안에 어떤 보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뭐가? 이 소금물이요.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예요. 자기 전에 이 소금물을 마시면 정말 다이어트가 될까? 체중 감량이 될까? 이게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금물 자체가 직접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건 아니에요. 메커니즘을 알려드리자면 이 사이에 숙면이 있어요. 소금물은 이 숙면을 돕고 이 숙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 호르몬 이야기를 하자면 이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두 가지 식욕 호르몬이 엉망이 됩니다. 이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고 이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우리가 다이어트가 되려면 포만감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과식을 안 하고 음식을 덜 먹게 될 테니까. 그래서 렙틴은 높아져야 되고 이 배고픔을 느끼는 게 그렐린인데 이 호르몬은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이게 반대로 돼버려요. 렙틴은 떨어지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올라가는 거죠. 배고픔은 쉽게 느끼고 포만감은 떨어져요. 우리 몸이 실제 그렇지 않은데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 음식, 기름질 음식들이 강하게 당기게 돼요. 내 의지를 어떻게 버티다가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체중 감량을 내일로 또 미루게 되는 거죠. 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잠을 충분히 잘 주무셔야 돼요. 호르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이어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호르몬이 하나 있죠. 인슐린. 이 인슐린도 이 수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인슐린은 아는데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더 크게 올랐다가 빠르게 즉 혈당이 날뛴다는 뜻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강한 허기가 찾아옵니다.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음식을 먹으면 또 반복하면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잠을 제대로 자면 식욕 호르몬은 정상화로 되고 인슐린 감수성도 회복이 됩니다. 식욕이 안정되고 내 의지대로 식단을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불필요한 과식을 막아주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의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체중 감량을 물론 운동을 하셔야 되지만 내가 운동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소금물을 잠자기 전에 저녁에 드시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이 약간의 포만감을 줍니다. 약간이에요.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정말 배불러 이게 아니라 저녁 먹고 나서 입이 심심하거나 간식이 땡길 때 있잖아요. 그 정도를 막아줄 정도의 포만감을 소금물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자기 전에 입이 심심해서 참다가 하나만 먹어야지 했다가 입 터져서 야식까지 먹게 되시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루틴을 끊어내려요. 잠자기 전에 이 소금물 한 잔 드셔보세요. 위에 적당한 포만감이 생기면서 야식 충동은 확 줄어들 거예요. 라면처럼 소화에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포만감은 어느 정도 채워주면서 숙면까지 돕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야식 습관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이 마중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소금물이. 정리하면 저녁에 소금물을 왜 먹어야 하느냐? 야간요 있으신 분들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잠자기 전에 살짝 올려주기 때문에 과도한 삼투압 작용을 막고 야간요를 완화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인은 따로 치료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이 소금물에 미네랄,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신경 안정을 시켜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숙면을 도와요. 야간요랑 이런 다리 저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완화시켜줄 수 있다. 이 소금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세 번째는 눈, 코, 입 건조를 예방해준다. 네 번째는 이 식욕 호르몬.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잠을 잘 자야 이 식욕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이 식욕이라는 강력한 욕구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굳이 싸우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는 밤 사이에 노폐물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자는 동안 몸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금물이 도와주기 때문에 저녁에 드셔야 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은 줄여야 된다라는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작 이 소금이 아니라 소금물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잠을 못 자면서 건강과 더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저녁 소금물로 완화할 수 있는 증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숙면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한 발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